방금 전에 작성하신 프로그램을 앞에처럼 수정을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돌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깜빡이는 동작이 나올 건데 MZ를 위해서 여기 원래 T1은 0이 처음에 0 값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서 T0 값이 시간이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0.5초가 지나면 T0가 1 값이 되고요. T0가 1 값이 되면은 T1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T1 값이 1이 되는 순간에 다음번 연산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음번 연산은 다음번 연산에서 T1이 1이기 때문에 끊어지죠.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T0 값이 0으로 바뀝니다. 그럼 T0가 0이니까 여기는 T0 A 접점도 0이고요. 뒤에 있는 T1도 0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머는 온 딜레이 타이머라고 해서 앞에 신호가 끊어지면 무조건 다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0으로 바뀝니다. 그냥 다 꺼진 거죠. 그래서 Y20도 오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색깔 바뀝니다. 다음번 연산이에요. 다음번 연산을 할 때 T0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서 0.5초가 되면 또 1이 되죠. 또 1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1이 되죠. 이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L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메인 프로그램을 스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파라미터에다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캔 방식이라는 거는 입력 슬롯에서 외부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연산을 한번 처리를 해요. 대입을 해서 입력 슬롯에서 값을 받아서 어떤 값이 됐던 그 값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프로그램 연산을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연산을 한 번에 끝냅니다. 그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1ms예요. 그래서 연산이 다 끝난 거를 내보냅니다. 출력 모듈로. 그게 1 스캔 타임이에요. 입력 장치에서 입력값 읽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대입해서 연산 끝내고 그 연산 끝낸 결과값을 출력에 내보내는 요거 한 단계. 요거를 1 스캔 타임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캔 타임이 1.2ms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면 안 나오네 얘는? 나오는데 원래? 워크스프에서 나왔는데? 스캔 타임. 요거 지금 메뉴가 디벨로퍼라서 제가 지금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요 스캔 타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작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부에서 사람이 스위치를 언제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반복해서 계속 입력 슬롯을 계속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PLC가 나오기 전에는 릴레이 제어반을 사용을 했는데 릴레이 제어반은 병렬 구조예요. 센서 입력 신호가 스위치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냥 자동으로 쫙 공작이 되는 구조여서 병렬 처리 구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프로세서는 한순간에 하나의 연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배선은 전기만 배선되어 있으면은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접점이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갔으면 그 코일들은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렬로 연산이 되는데 여기 있는 코일들은, 여기 있는 출력값들은 프로세서가 연산을 할 때는 어차피 그 순간에는 한 번씩밖에 연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렬 연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전기 제어반은 병렬 연산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릴레이 제어반을 PLC로 대처를 하려면 한 번에 입력 슬롯에서 값을 읽어드리고 연산을 순차적으로 직렬로 연산한 다음에 한 번으로 내보내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레이 제어반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입력 신호를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연산은 내부적으로는 직렬로 연산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병렬로 내보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받아들이고 직렬로 연산 끝내고 한 번 내보내는 구조. 그래서 이걸 1스캔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릴레이 제어반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어를 하다 보면 실시간 제어를 하려면 스캔 타임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GPS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연산을 해서 이 차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차가 지도상에서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도 스캔 타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센서값, 입력값 읽고 현재 위치 계산하고 그 계산된 거 화면에 뿌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캔 타임이 1.2ms 지금 현재는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스캔 타임이 늘어나요. 당연하겠죠. 왜? 연산 시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스캔 타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극대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연산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서 연산하는데 1분이 걸린다. 그럼 1분 동안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캔 타임을 10mm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10mm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0mm도 이제 물론 이제 1mm도 뭐 아주 치명적인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10mm 이상 스캔 타임이 넘어가 버리면 10mm 동안 기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PLC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양이 많아지면 어차피 고사양 PLC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CPU 연산 속도가 올라가서 스캔 타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스캔 타임을 안 줄여버리면 그 시간 동안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CPU 사양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똑같은 동작인데 프로그램 라인을 100줄밖에 안 짜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명령어를 잘 활용할 줄 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명령어를 300줄, 400줄을 짜요. 그러면 스캔 타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하시는 분은 저가의 약간 그 비용의 CPU를 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돈으로 이제 땜빵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잘 짜야 돼요. 여기 이제 요 동작 지금 이제 이거 이해 안 가신 분, 이거 이해 안 가신 분, 이해 가셨나요? 요거를 만든 이유는 이 깜빡이는 개수를 세려고 해요. 카운터를 셀 건데, 신호를 온오프 개수를 셀 때 PLC가 램프가 3번 켜지는 걸 개수를 세려고 해요.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램프가 온, 오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수를 언제 세면 될까요? 개수를 어느 시점에 세면 될까요? 켜지는 시점에 세면 될까요? 꺼지는 시점에 세면 될까요? 언제 세면 될까요? 이때 개수를 셀까요? 이때 개수를 셀까요? 1번 위치, 2번 위치. PLC가 어쨌든 시그널에서 개수를 세야 되는데 어떠한 시그널에서 개수를 세야 맞을까요? 이게 램프가 켜진 거예요. 램프가 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걸로는 여기가 0.5초고 여기가 0.5초가 되는 거죠. 왜? 스타트를 끊으면 M0가 살죠. 그럼 0.5초가 지난 다음에 램프가 켜지죠. 그래서 스타트를 끊으면 0.5초가 지난 다음에 램프가 켜졌어요. 그리고 0.5초가 지나면 꺼지죠. 0.5초가 지나면 꺼지는 거죠. 개수를 언제 살까요? 1번. 네? 1번 이때 쓰는 게 맞아요? 이때 켜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램프를 보는 거는, 램프가 켜져 있다는 걸 보는 거는 이걸 보는 거죠. 켜져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5초까지 켜져 있어야 켜진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이 타임으로 세면 안 되고 뒤에 꺼지는 타임으로 개수를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됐을 때 개수를 세버리면 온이 켜졌어요. 신호를 죽였어요. 그러면 0.5초 동안 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꺼지는 걸로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램프가 꺼지는 신호는 T1이기 때문에 T1으로 개수를 세야 제대로 3번 온오프 되는 게 개수가 세워지지, 만약에 T0로 개수를 세면은 2번 켜지고 3번째 켜지다 말아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신호 개수는 셀 수는 있는데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꺼지는 걸로 개수를 셀 겁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로 런중 수정하셔도 되고요. Shift F 3번 누르셔가지고 런중 편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 편집하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런중 편집 배웠으니까 런중 수정 Shift F 3번, 온라인에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 라이트 모드 Shift F 3번이요. 그래서 개수를 T1으로 개수를 셀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F5번 T1으로 개수를 세서 F7번 C0 한 칸 띄우고 K3, 그리고 이 위에다가 비접점을 하나 달아서요. 여기다가 C0라고 달겠습니다.
C0는 말 그대로 카운터 메모리고요. C0부터 1023번까지 총 1024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으면은 온라인 체인지 Shift F4번 아까 제게 지금 중간에 한번 수정하려다가 안 해서 오프 한 다음에 해야 되네요. 온라인 체인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되시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오프라인으로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거랑 달라서 잠깐만요. 올라올까요? 온라인 체인지 모드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아주 엉뚱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제게 바꿀게요. 원래 넣었던 프로그램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어서 온라인 체인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안에 PLC 안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제게 쓴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전에 안 써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상에서 온라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돼야 온라인 체인지가 되는 거고, 아예 다른 프로그램은 온라인 체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 상태에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온라인 중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Shift F3번 하면은 온라인 체인지 모드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수를 세는 거를 T1으로 개수를 셀 거고요. 개수 세는 거는 카운터 메모리인 C0 메모리를 셀 수가 있고, 몇 개를 카운팅을 할 거냐 그 뒤에 숫자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쯔비시에서는 숫자 앞에 K를 쓰면 얘는 10진수란 얘기예요. 그냥 3이라고 못 쓰고요. 10진수는 앞에다 K라는 걸 표시를 하고 3을 씁니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C0로 신호를 주면 3번 카운팅이 되면은 요 신호가 1값이 돼서 얘가 잘라집니다. 그래서 M0 값이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번만 깜빡이고 더 이상 깜빡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인지 들어가면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X0 스위치를 눌러보면 3번만 깜빡이고 정지합니다. 한번 시간값을 안 바꿨네요 제가. 이렇게 3번 깜빡이면 제가 설정한 값과 카운팅 되는 값이 같아서, 그러면 이제 C0의 접점이 살아서 B접점이니까 잘라진 거죠. 그래서 M0 값이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깜빡일 수 없게끔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습니다. 수정하기 너무 길어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안 되죠. 카운터, 여기 있는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해야 되는데 초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저기는 카운터를 리셋하는 방법이 F5번 X1 값으로 RS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명령은 코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F8번 함수예요. 그래서 F8번 누르시고 RST C0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이 상태에서 X1을 누르면 C0 값이 리셋이 돼요. 리셋이 돼서 0으로 바뀌고 저기가 다시 붙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방금 전에 이 리셋 밑에 있었는데요. 이 밑에 있던 걸 잘라서 이 위로 붙이시고 이 리셋을 X0 대신에 C0로 바꾸십시오. X1 대신에 C0로 바꾸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시면 C0 값이 3이 되면 다음번 연산에서 C0 값이 끊어지고요. M0가 0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켜지지 않습니다.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C0 값이 그때까지는 1이기, 여기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여기 1이었죠? 그럼 여기도 1값이죠? 1값이니까 여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졌는데 아직도 C0 값은 1이에요. 그래서 그 1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C0는 1이죠. 1이기 때문에 리셋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때 C0가 0으로 바뀐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리셋을 걸은 거예요. 아까 이 위치를 X1으로 리셋을 시켰는데 지금 이 위치에다가 리셋을 시키면 M0 자기 유지를 끄는 다음에 리셋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연산 순서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지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돌려보면은 그냥 이번엔 PB1을 누르면 3번 온오프 하죠. 1번 다시요. 3번, 2번, 3번 온오프 하고 리셋 됐죠. 그냥 시제로가. 아까 X1을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 X1 안 눌러도 되죠. 그냥 PB1만 있으면 되죠. 카운터 값이 자동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되셨나요? 근데 저거를 왜 잘라서 위에 붙였냐면은 저 C0 리셋 C0 이 라인이 밑에 있으면 카운터가 먼저 리셋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C0 피적점을 자를 수가 없어요. C0가 미리 리셋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연산에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연산에서 C0 비덕점이 끊어지질 않아요. 보여드리면 얘가 이 위치가 아까처럼 이 밑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M0가 자유지가 안 끊어져요. 밑에 먼저 3이 되는 순간에 리셋을 먼저 시키기 때문에 C0 값이 0이 먼저 되는 거죠. 이전 연산에서 0이 돼서 저희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 순서에 따라서 명령어의 위치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카운팅이 되는데 3 됐다 바로 0 된 거예요. 3이 된 건데 리셋이 바로 먹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3까지 카운팅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위치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 카운터에 바로 위로 보내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찾지 마시고 어차피 한 바퀴 돌아와서 바로 실행되기 전까지 어차피 한 바퀴 돌아오면은 그 카운터 실행되기 전까지만 리셋 안 시키고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리셋 안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에서 리셋을 시키시면 제대로 스스로 리셋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리셋 시킬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분? 지금 배운 게
X 입력 배웠고요. 그리고 그 내부 메모리, M 메모리 배웠어요. 자기 유지 등등 쓰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런 M 메모리가 없으면 자기 유지를 하려고 하는 메모리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M 메모리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T 메모리를 쓴 거고, 개수와 관련된 C 메모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모리를 초기화시키는 명령어 중에 reset, RST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타이머의 시간은 100ms가 기본 파라미터 값이 잡혀 있고요. 숫자 앞에 K는 10진수를 의미를 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해 안 가시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신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지금이야 X 몇 개 안 되니까 X0에 PB1 연결되어 있고 X1에 PB2 연결되어 있고 뭐 C0는 램프 1 카운트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수가 많아지겠죠. 실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도 많을 거고 램프도 많을 거고 센서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보조적자 M0 하나 썼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길게 짜다 보면 저 내부 릴레이 M 메모리를 수두룩히 많이 쓸 거고 그럼 얘가 뭔지를 모르겠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이 신호가 뭔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멘트 작업을 합니다. 코멘트 작업. 코멘트 작업은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데 가보시면 이게 디바이스들이 쭉 나와 있어요. 위에다가 X0 치면 X고요. Y 치시면은 해당되는 Y20 치면은 해당되는 메모리부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M 메모리는 M0 치시면 되고 T 메모리는 T0 치시면 돼요. 물론 내가 T1000번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T1000 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X쪽에 지금 X0에 PB1이죠? 그래서 PB1 얘는 PB2 물론 엑셀에서 작업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코멘트 작업을 해요. PB4 하고 Y20에는 램프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램프 한글도 먹습니다. 램프 1 물론 엑셀을 쓰면 이렇게 작업하겠죠. 당연히 M0는 M0 값은 시작 T0 메모리는 램프 1 지연 램프 1 온 지연 T2는 램프 1 오프 지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오신 다음에 뷰에 코멘트를 클릭을 하시면 그 코멘트 써놓은 게 보여요. 코멘트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몇 개만 작업하세요. 몇 개만. 저희 코멘트 안 쓸 거예요. 몇 개만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멘트를 쓰는구나. 나 알고 계시면 돼요. 한두 개만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다 작성을 한 거고 한두 개만 작업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뷰에 코멘트를 찍으시면 이렇게 코멘트가 보여요. 근데 일단 이 코멘트를 썼을 때 좋은 점은 해당 메모리가 뭔지 아니까 좋은 거고요. 나쁜 점은 일단 프로그램이 길어져요. 화면에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스텝 간격이 늘어나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나중에 프로그램을 해석할 때는 유용하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다시 어차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T200번이 뭔지 프로그램 짤 때는 모르거든요. 그럼 T200번을 뭘로 했는지를 뭐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보던지 아니면 코멘트 창에 가서 보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짤 때는. 그러니까 이 코멘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해석상에 유효한 거지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유효한 게 아니에요. 코멘트 작업 자체는. 프로그램 짤 때는 그잖아요. T0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램프 1 온지연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T0를 쓰는데 T0가 뭔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1000번이면 T1000번이 뭔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멘트는 말 그대로 해석용이지 작업용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얘를 작업용으로 쓰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놓은 걸 보죠. 그리고 메모리가 만약에 T2000 만약에 그 M 메모리로 따지면 M123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램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이전에 M100번까지 썼는지 M155번까지 썼는지 M155번이 딴 데 쓰고 내가 안 썼는지 딴 데 쓰여져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개발 단계에서 이런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짜세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부사수 들어간 분들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답답한 짓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밖에서 지금 PLC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거꾸로 이제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라이팅을 하면은 라이팅을 할 때 아까 파라미터하고 프로그램만 보통 찍어서 넘기잖아요. 얘를 또 안 찍어요. 코멘트를 안 찍어서 넘겨요. 왜냐면 이걸 찍어서 넘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읽었을 때 이 프로그램 해석이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지적 재산권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 장비 개발을 해줬는데 이 코멘트까지 잘 아주 그냥 꼼꼼히 써가지고 넘겨놨어요. 그러면 저를 부를 이유가 없죠. 거기 있는 사람이 대충 보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고치면 되죠. 근데 넘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업자가. 그거 안 하면 요즘에는 안 받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렇게 한 거죠. 안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고장났을 때 저를 불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다 넘기게끔 하죠. 이제 아예 그 리스트로 해서 갖고 오라고 하죠. 네, 싹 다 갖고 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갑질이에요.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얘 갑질 엄청 심해.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넘기잖아요. 문제 있으면 우리 부르라고 하잖아요. 특히 지멘스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절대 안 넘겨요. 문제 있어요. 저희 부르세요. 네. 아니 왜냐면 그거 다 넘기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네, 얘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덜 돼 있어서 그렇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이거 한 줄 고쳐주려면 자기네 지식을 쓴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겨주려고 하진 않죠. 장비 자체를 산 거지. 그잖아요. 우리 저기 TV를 샀어요. 근데 TV 안에 부품 고장나면 3년 지나서 고장나면 AS 비용 지불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내는 무조건 다 넘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그쪽에 다 넘기면 이 장비는 누구든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핵심인데 하드웨어는 겉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뭐 썼는지. 우리는 안 보여줘도 그래서 프로그램 라이팅 해놓고 원래 읽어드리지 못하게 패스워드도 걸 수 있어요. 아시죠? 패스워드도 걸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 걸면 읽지를 못해요. 패스워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패스워드를 걸면 또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안 알려드리는데 패스워드 걸면 못 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옛날 PLC들은 몇 가지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패스워드 걸면 읽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 읽는 걸 해볼게요. 일단 온라인에서 라이터 PLC하고 코멘트까지 라이팅을 해버리면은 코멘트도 메모리 용량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디벨로퍼가 있으면은 온라인에서 리드 프롬 PLC라는 메뉴가 살아 있어요. 당연히 이 리드 프롬 PLC를 누르면은 현재 CPU가 뭔지는 겉으로 보면 알죠. Q모드라는 거 알고 있고 읽어드리면은 통신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더넷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거. 그리고 CPU 모듈도 아까처럼 똑같이 파인드 시프에서 IP는 읽어올 수 있겠죠. 이거는 무조건 다 읽혀요.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커넥션 테스트 해보면은 연결됐죠. 이렇게 하면은 연결되자마자 요 리드 프롬 PLC라는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읽어 와 버리면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도 작업하는 걸 다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멘트도 보면은 다 살아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리지널로 다 작업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 읽어오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패스워드를 걸면 읽어오질 못하는 거고, 하고 이제 작업할 때 아예 코멘트를 안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은 또 안 넣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코멘트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답답하긴 하지만 쓰고는 싶은데 쓰시는 분이 없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멘트 잘 안 씁니다. 학생들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코멘트를 쓰면은 이해도가 떨어져요.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개발 단계에서 그거 접점 찾느라고 시간 다 가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코멘트 안 쓰고 하고, 디벨로퍼는 여기까지만 쓰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신 거 있으시면, 이게 기본이에요. PLC에서 가장 기본이 A 접점, B 접점, 코일, 타이머, 카운터 이 5개가 제일 기본이에요. 요거 5개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물류 장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5개의 언어 가지고. 이 미쯔비시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가 기본 384개입니다. 그 384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5개예요. 물론 5개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요것도 위에 있는 X0도 A 접점이고 얘도 A 접점인데, 명령어 차원에서는 얘는 OR로 봐요. 얘는 로드로 보고. 로드, OR, AND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명령어는 지금 여러 개 배우신 거예요. 근데 레더 용어로는 5개밖에 안 배우고, 실질적으로 한 10개 이상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웍스투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걸 웍스투로 짤 건데, 바탕화면에 GX 웍스투라는 게 있어요. 바탕화면에 GX 웍스투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에서 레이블을 안 쓰면은, 여기 지금 유즈 레이블에서 이 유즈 레이블을 체크를 안 하면 디벨로퍼랑 똑같아요.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단지 그 FX 시리즈 중에 실행시키려면 웍스2에서는 FX 시리즈가 안 돼요. 왜냐면 FX 시리즈는 디벨로퍼에서만 되고요. 그러니까 구형 기종, 아주 A 모드 이런 A 시리즈 이런 거는 디벨로퍼에서만 되고, GX 웍스2는 그 다음 세대 기종들만 지원을 해요. 아까 IRQ 시리즈 있잖아요. 그건 GX 웍스3에서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웍스2를 깔면 GX 디벨로퍼를 깔 거냐고 물어봐요. 무조건 깔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구형 기종을 돌리려면은 디벨로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깔아 주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종이 정해져 있으면 디벨로퍼 안 까셔도 되는데, 어쨌든 깔아 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웍스3를 까면 또 웍스2도 이렇게 설치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유즈 레이블을 체크를 안 하시면 똑같고, 저희는 유즈 레이블을 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똑같이 Q 모드의 Q03UD의 심플 프로젝트하고 스트럭처 프로젝트가 있는데, 심플 프로젝트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게 심플 프로젝트고요. 스트럭처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을 다 함수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로 만들려면 무조건 레이블 써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쓰는 게 더 진보된 프로그램 방법이어서 무조건 쓰라는 건데, 아직 그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심플 프로젝트로 하시고 레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 프로젝트 하시고 레이블 체크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여전히 레더를 사용할 겁니다. OK 누르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메뉴가 좀 많아졌어요. 아까 디벨로퍼보다 뭐가 좀 많아지고요. 여기도 좀 복잡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엔지니어 분들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해지니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웍스2로 오면서 좋아지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해서 서버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 위치 결정 모듈을 원래 예전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GX 컨피규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셨던 GX 디벨로퍼는 레더 프로그램 짜는 거고,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거를 작업을 하시려면 거기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돼서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깔아야 돼요.
거기 뭐 통신하려면 뭐 또 깔아야 되고 뭐 또 깔아야 되고 이렇게 설치를 몇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하다 보면 엔지니어가 답답하거든요. 뭐 하려면 뭐 최소한 컴퓨터 포맷하면은 최소한 4-5개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죠,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GX 워크스2 나오면서 다 통합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워크스2 안에다가. 그래서 이 GX 컨피그레이터 OP라는 이것도 여기 워크스2에 가면은 아예 내장을 시켜놨어요, 다. 여기 보면은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아예 위치 결정 모듈 파트가 이렇게 아예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펼쳐져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을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라고 해서 좀 더 좋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짜는 건 똑같아요. X0 방금 전에 짰던 거 똑같이 짤게요. F6번 누르시면 X1 똑같이 짜시면 돼요. 아까 왔던 거 다시 뭐 읽어와도 되는데 그냥 타이프 3아 타이프 연서 작성을 해볼게요. M0 자 여기서는 그 이지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라인 그리는 거를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로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위로 올리면 그려져요, 그냥. 그리고 선이 있는 데를 가면 지워지고. 컨트롤 방향 키. T0 K5 T0 F7번 T0 K5 T1 똑같습니다. T1 그래서 아까 우리 T0로 램프 켰죠? F7번 Y20 카운터 했었죠? F5번 T1으로 F7번 C0 K3 리셋 따랐었죠? F5번 C0 F8번 RST C0 하고 무게를 C0로 잘라줬죠. 똑같아요. 아까 디벨로퍼에서 작업하신 거 똑같은 건데 타입2 3아 작성해 보시죠. 이런 라인 그리는 거 이제 F10번 마우스 쓰지 마시고 컨트롤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방향키 누르면 선이 없던 데는 선이 생기고 선이 있는 데는 지워집니다. 네? 네, 엔터 치면 훨씬 더 쓰기 좋게 해놨어요. 마우스 누르면 엔터 치시면 돼요. 작업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프로그램 드릴 테니까 뭐 그거 하셔도 되고요. 단 이제 여기서 컴파일 하실 때는 F4번을 누르지 마시고 컴파일해 보시면은 리빌드 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Alt F4예요. 리빌드 얼을 하셔야 돼요. 리빌드 얼. 원래 지금은 그냥 F4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리빌드 얼을 하시면 아래쪽에 아웃풋 창에 인포메이션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포메이션 5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을 몇 개를 어떻게 썼다 이게 정보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아닌 에러나 워닝이 나오면 그거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리빌드 얼을 했을 때 인포메이션 5개가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안 되신 분? 밑에 인포메이션 5개 리빌드 얼을 했을 때 인포메이션 5개가 안 나오는 거 어디요? 지금 질문하신 거? 이거 뭐냐면은 여기 T 제로를 두 개 하나 이중 표일이라고 해서 쓰면 안 되는 거. 또 안 되신 분. 밑에 아웃풋 창에 아웃풋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컴파일을 했을 때 이상이 있는 건 에러,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실행 타임에서 문제가 될 것들은 워닝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내 밑에 게안 보이더라고. 아웃풋 창이요? 밑에. 아, 여기 프로그램이 안 보신다고요? 네. 아웃풋 창 닫을게요. 아까 작성한 거랑 똑같은 거죠. 디벨로퍼 띄워놓고 그냥 타입 주시면 돼요. 네? 네, 리빌드 얼. 그래서 네,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하지 말고 이겼습니다. 연습사만 일단 작성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일 났네. 어떻게 나가네. 온라인 일단 방향키 컨트롤 밟고 여기는 컨트롤 방향키로 다 하면 돼요. 컨트롤 방향키로 선이 있는 데는 없어지고 선이 없는 데는 생기고 마우스 손 갈리는 별로 없어요. 다 되셨나요? 작업 다 되셨나요? 작업 안 되셨으면 일단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파일 드릴게요. 이거 여기 보시면 얘도 코멘트 작업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죠. 그래서 X0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PB1, PB2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뷰에서 코멘트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라인 늘어나요.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진짜 코멘트를 쓰면 답답하기 때문에 저 코멘트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을 저희 지금 이제 리빌드 얼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부터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 온라인에 아까 트랜스퍼 셋업이 이쪽에 있었는데 메뉴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커런트 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더블 클릭해 보시면 현재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설정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건 제 거랑 같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PC 쪽에서 이더넷 카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 보드 찍으시고요. 되도록이면 TCP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PLC에 CPU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CPU를 더블 클릭하시고 IP find CPU 누르시면은 IP가 뜰 거예요. 요거 찍으시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온 다음에 find CPU 하시면은 목록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 자리만 안 뜬다고요. 세 번째 줄은 안 뜨고요. 되셨나요? 여기다 떴으면은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 IP가 여기 올라가요. 직접 타이프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PLC에 3.39로 다 넘기셨거든요, IP를. 그래서 OK 누르시고, 그 밑에도 다른 거 지금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고, 요거 더블 클릭해서 그 타임아웃 시간만 5세크, 5초. 5초로 바꾸겠습니다, 5초.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5초. 따닥 클릭해서 5초. 하고 커넥션 테스트 하면은 마찬가지로 석세스풀이 뜰 겁니다. 확인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된 거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온라인에 Write to PLC 누르시면 창이 뜨고요.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저희 파라미터 수정 안 했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 파라미터 찾으셨나요? 네. 파라미터 들어오시면 PLC 파라미터 찍으시고 프로그램에 메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에서 프로그램에서 메인 찍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엔드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엔드 안 누르시면 안 돼요. 그 책에 지금 이 화면이 전부 다 캡처가 돼 있어요.
일단 책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N까지 나타나지 않는 창을 이렇게 올리세요. 해상도를 키우셔서 그래요. 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모니터를 큰 거 사시든가. 그래서 엔드 누르시면 파라미터 수정된 거고요. 다시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파라미터 프로그램 탭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파라미터 쪽에 체크가 되고 메인 프로그램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es to all 하시면 돼요.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실행 누르시면 뭐 스탑 시킬 거냐부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yes to all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맨 끝에 리모트 런 하시겠느냐 했으면 yes 누르시면 됩니다. yes. 리모트 런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프로그램 모니터링 F3 똑같습니다. 근데 몇몇 컴퓨터를 학생들이 이 단축키를 바꿔놔가지고 F3키가 안 먹는 데가 있어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혹시 안 먹는데 F3키 안 먹으시는 분, F3 했을 때 모니터링으로 와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동작 시키면 아까처럼 똑같이 3번 깜빡이고 멈춰야 됩니다. 이 동작 안 나오시는 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동작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거기 때문에. 단축키 쓰세요. A접점 됐고, B접점 됐고, 마우스로 작업해서 해서 중식 해야 중식. 이 프로그램이 다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컴파일이 안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시잖아요. 컴퓨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야? 여기 앉았던 친구들이 속속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컴퓨터가 왼손 빼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컴퓨터가 이해하고 복구 하려다가 한 번 더 하시면 이건 에러 난 거고, 에러 났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로 가요. 근데 지금 로컬에다가 뭘 했다가 지우고 그래서 나가면 찾아서 여기도 컴파일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컴파일을 했을 때 밑에 인포메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인포메이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 C 드라이브에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C 드라이브가 리셋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걔랑 가끔 마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 거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리빌드 걸 눌러주시면 돼요. 2번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에러가 나왔으면 그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고,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하실 때 랩을 찍고 오라고 했잖아요. 랩을 안 찍고 오셨어요. 찍으면서 안 찍었어요. 지금 이제 레이블 타입을 바꾼 거예요. 프레드 타입. 이게 원이 된 거는 T0, T1인데 이거 아닌데 얘는 필요 없는데 그죠? 이거는 없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 인포메이션 이게 체크 나와서 글씨 크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휠키를 올리면 글씨가 커져요. 컨트롤 키 누르고 글씨 크기
저기 있는 폰트의 크기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휠키를 올리시면 글씨가 커지고 휠키 내리시면 글씨 작아져요. 컨트롤 키하고 휠키, 마우스 휠. 글씨 크기 조절. 글씨 크기 조절은 컨트롤 키하고 휠키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화면에 접점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툴 옵션에 찾으셨나요? 툴 옵션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 오시면은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에 오시면은 디스플레이 커넥션 오브 레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키우면 한 화면에 접점이 많이 보여요. 찾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의 사이즈에 맞게 11 컨택트 한 거고, 21 컨택트 하면 이렇게 보여요. 많이 볼 수 있어요. 되셨죠? 쉬는 시간 9시 하려니까 1시간만 남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더 급해요. 저 지금 12시간 안에 진도를 다 빼려면 쉽지가 않아서. 되셨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업 안 하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시고 작업을 레이블을 쓸 건데요. 여기 글로벌 레이블 들어가십시오. 글로벌 레이블. 더블 클릭. 글로벌 레이블에 글로벌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글로벌 레이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부에 연결한 거는 푸시 버튼 1번하고 푸시 버튼 2번하고 램프만 외부에 연결을 했잖아요. 램프 1번만 외부에 연결을 했잖아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외부에 직접 연결한 게 이거 3개밖에 연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한 디바이스가 X0, X1, Y20만 연결을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카운터 하는 프로그램 봤을 때 요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타입은 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거는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엑셀에서 작업하시면 더 좋고요. 푸시 버튼 1, 2, 3, 4, 5, 6, 7, 8, 9 여러분 쭉 긁으면 되죠. 그래서 앞에 저거하고 이거 뒤에 거만 타입을 해놓으시면 앞에 뒤에는 다 알아서 따라와요. 어차피 X, Y 자체가 비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비트로 알아서 설정이 되고요. 여기가 글로벌 영역이라서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잡힙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작업되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이 메인 프로그램 어떻게 오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찍으면 이 글로벌 화면이 뜨고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으로 옵니다. 대신 위에도 탭이 있어서 위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여기 F5번 하신 다음에 P만 눌러도 글로벌에 등록되어 있는 게 떠요. 여러분이 등록해 있는 변수가 다 이렇게 떠요. 목록이. 여기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어드레스에 대해서 인식 안 하고 계셔도 돼요. 어차피 걔는 전장팀에서 할당표에 따라서 X0에다 PB1 연결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0를 몰라도 돼요. 한번 할당을 해놓으면. PB1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M0 자기유지 시켰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뭐야?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M0라고 쓰지 않고 F7번. 물론 비접점 썼죠. PB2 썼죠. 아, 어드레스 안 보이시죠? 네, 어드레스 보는 방법. 툴 옵션 아까 갔던데요. 툴 옵션 누르셔가지고 아까 갔던데 11 컨택트 나왔던데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 다이어그램에 요거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를 체크를 하시면 같이 볼 수 레이블하고 디바이스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라인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프로그램 짤 때 X0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PB1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직관적이죠. PB1 눌러서 PB1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X0가 신호가 들어 이게 X0가 아니라는 거죠. X111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램프가 아니라 제어 신호 100번 뭐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아날로그 시도 100번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타이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어드레스 이거 표를 안 봐도 돼요. 프로그램 짤 때.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셨으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같이 보이죠? 이 어드레스를 알아야 될 때는 디버그 하거나 에러 보정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M0 썼잖아요. M0로 쓰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시작이라고 이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메모리와 관련된 거 예약어. 예약이라고 하면 M0 써도 돼요. 되는데 이제 그런 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시작할 때 T 시작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엉뚱한 거 쓰거나 하면 좀 이제 L 메모리도 있어서 L 같은 거는 쓰실 때 주의를 해서 쓰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이름 부여해 주시면 돼요. 영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좋아요. 우리가 C 언어를 짜던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변수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일단 문자부터 시작한다. 영문이나 한글이면 한글을 지원을 하면 한글, 영어 지원하면 영어, 되도록이면 영어로 시작을 하고 빈칸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변수를 만들어 줄 때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름을 지어줄 때 특수기호 넣으면 안 돼요. 느낌표, 물음표 이건 안 돼요. 특수기호 중에 되는 거는 언더바만 돼요. 언더바. 다시도 안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프로그램 세계에서. 이해되셨죠? 어쨌든 시작이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서 시작을 하고 타이프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 시작 값은 메모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메모리 잡는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웍스티가 알아서 잡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오토매틱 어드레스 할당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컬 레이블에 들어가요. 시작이라는 값을 만들 건데 그 시작이라는 메모리는 로컬 레이블의 기술이 될 거고요. 시작 값은 코일이어서 데이터 타입은 비트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는 변수들은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PB1도 X0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핑크색이고 시작도 제가 어드레스를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쓴다고는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F5번 누르시고 여기다 그냥 다시 C자를 누르시면 C자까지 쓰시면은 이것도 제가 작업했던 변수가 다 떠요. 한글은 두 글자를 써야 이게 표시가 돼요. 근데 영문은 알파벳 하나만 써도 리스트가 다 떠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머는 앞에 T를 다 붙이고 변수 이름 앞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C자를 붙여요. 그럼 T를 치면은 타이머 썼던 거 제가 기술해놓은 게 다 쭉 나와요. 그 중에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뭐를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콘 모양이 시작 앞에 모니터잖아요. 시작 앞에 모니터는 로컬 레이블로 잡혀 있다는 뜻이고요. 로컬 레이블은 그 프로그램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글로벌에 잡았던 P는 지구 모양이 떠요. 이건 글로벌 레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가 딱 두 개예요. 글로벌 레이블, 로컬 레이블. 근데 글로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거 글로벌. 로컬은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메인밖에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에서만 여기 있는 시작값을 접속할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시작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작을 쓰고 싶으면 글로벌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시작이라고 이렇게 써서 컨트롤 키, 방향 키 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자기 유지 만들면 똑같은 거죠.
시작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타이머 썼죠? T0, K 뭐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은데 그렇게 안 써요. F7번 T는 안 써도 됩니다. T, 램프, 온, KO. 앞에 T는 타이퍼 어려우시면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타이머 요소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T를 붙여요. 이게 그 C 언어를 공부하면은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변수 앞에다가 특징적인 것들을 붙여요. 멤버 변수면 M 붙이고 핸들 변수면 H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본 따가지고 변수 앞에 이름에다가 T를 붙이면 아 얘는 타이머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해서 T 램프 온 그러니까 타이머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KO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로컬 레이블에 들어갑니다. 로컬 레이블. 근데 얘는 우리 타이머로 쓸 거죠. 비트로 쓸 게 아니라 타이머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타입에 들어가셔가지고 타이머 선택해 주시면 돼요. 타이머의 어드레스는 지가 알아서 설정합니다. 안 쓴 거를.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짰던 거 똑같이 짜는 거예요 지금. F5번 T만 쳐도 나오죠 이제. T만 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 이니셜을 0으로 붙여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T 램프 오프 타이머 KO 엔터. T 램프 오프 한 칸 띄우고 KO 엔터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얘도 타이머로 쓸 거죠. 얘도 타이머로 쓸 거니까 점점점 눌러가지고 타이머 오케이. 여기 타이머 영어 타자 빠르신 분들은 타이머 직접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냥 타이머 쓰시면 돼요. 엔터. 위에를 잘랐죠? T 램프 오프로 잘랐죠? 이게 아까 우리 프로그램 짤 때. 하고 실제 램프는 어떻게 했어요? T 램프 온 신호로 램프를 켰죠. 개수 셌죠. 이 오프 신호로 개수 셌죠. 그래서 F5번 T 램프 오프로 카운터 C 안 붙이셔도 되는데 그냥 붙이는 겁니다. 저는 C 반복 횟수 K3 F7번 코일 하시고 C 반복 횟수 한 칸 띄우시고 K3. 아까 우리 카운터 만들 때는 C0였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다이렉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용도로. 엔터. 근데 얘는 카운터죠. 카운터 용도로 쓸 거니까 데이터 타입을 점점점 누르셔서 카운터. 오케이. 그래서 맨 위에를 뭘로 잘랐죠? C 카운터로 잘랐지. C 요 카운터로 잘랐었죠. 그 다음에 리셋했죠. 요 위에다가 F5번 C 반복 횟수로 RST 리셋 C 반복 횟수. 이제 프로그램 똑같아졌죠. 구조는 아까랑 프로그램 구조는 똑같아졌고 프로그램을 해석하기에는 훨씬 더 유용해졌죠. TV1 누르면 시작하면은 T 램프1 지연되고 T 램프1 누르면 T 램프5 지연되고 끊어지고 T 램프1에 의해서 램프1 켜지고. 해석이 쉽죠. 아까보다 훨씬 더. 주석 작업을 따로 안 해줘도 되죠. 끝났죠. 굳이 주석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단 컴파일은 리빌드 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리빌드 어를 하면 잠깐 작업하시던 거 제가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타이머 카운터 시작값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리빌드 어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사용하지 않은 어드레스를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이머는 2048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T0부터 T2047번까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중에서 안 쓴 걸 할당을 받은 거고 규칙이 있어요 당연히. M 값은 8192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M0부터 8191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 거를 쓴 거예요.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1024개를 쓸 수 있어서 마지막 값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규칙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할당한 변수들은 어드레스를 뒤에서부터 할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규칙을 어디에 만들어 놨냐면 툴에 보시면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 예, 찍어보시면 거기에 각 메모리를 어디서부터 오토매틱으로 세팅, 할당을 받을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M 메모리를 보면 비트 메모리 중에, 비트 디바이스 중에 M 메모리는 4096번부터 8191번을 자동으로 할당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전체 영역을 다 안 해놨냐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영역도 필요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PLC랑 통신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메모리를 서로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글로벌로 잡아놓고 쓰던지 이건 네가 알아서 쓰세요라고 해서 나머지는 사용자 영역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요 영역은 자동으로 할당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영역도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난 자동으로 다 쓰겠다. 그럼 여기 0번지부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수동으로 잡아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른 다른 PLC랑 통신하거나 이럴 때는 이 수동으로 내가 어드레스를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여기를 이제 요 앞단, 그건 이제 제가 쓰는 거고, 요 영역은 자동 할당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 사용자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M 메모리에 8190번을 제가 쓰려고 하면은 에러를 띄워요. 자동 할당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왜 썼냐라고 에러를 띄웁니다. 실제 해보면 F5번 8190번을 하고 일단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M 8000, 먹기는 먹어요. 일단 들어는 가요. 하고 M 5000번. 이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에러를 띄웁니다. 이 내용은 자동 할당 영역이기 때문에 니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쓴다고 하면 이제 M1하고 M0하고 M1 영역은 자동 할당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컴파일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할당을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림에 있어서 이 타이머나 카운터 어드레스를 제가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알아야 될 건 PB1, PB2 램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외부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어떤 메모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굳이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 할당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동작 안 되시는 거. 다운로드 해보시면 동작 똑같습니다. 다운로드 해보시고 동작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